안녕하세요. 단다드로잉입니다. 여러분, 나도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그리고 싶고 또 얼굴 그림을 잘 그려서 초상화도 선물해보고 싶은데 얼굴을 그리려고 하면 아예 도무지 엄두가 나지를 않거나 왠지 눈, 코, 입의 위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싶을 때도 있고 분명 똑같은 사진을 보고 그리는데 아무리 수정을 해봐도 그림과 사진이 닮지 않게 그려질 때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균형 잡힌 얼굴을 그리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부터 사진을 보고 그릴 때에도 그 사람과 똑 닮게 그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포인트를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훨씬 더 균형 잡힌 그리고 예쁘고 멋진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기본적인 얼굴 비율 잡는 법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은 달걀을 그리듯이 이렇게 계란형이 제일 예쁘다고 하잖아요. 달걀을 그리듯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줘 보시고 여기서 반을 딱 가를게요. 반을 딱 가르면 여기가 눈의 위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로로도 반을 한번 갈라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코의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타원의 끝부터 끝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3등분을 한번 더 해볼게요. 타원을 3등분으로 한번 잘라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 3등분이 됐죠. 그러면 이 위쪽이 눈썹의 위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코끝의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등분으로 했을 때 마지막에 생기는 간격에서요. 또 3등분을 한번 해줘 봅니다. 해줘 보시고 여기서 이쪽 위치가 입의 중심이 될 겁니다. 또 눈의 위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약간 이제 얼굴 간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의 위치가 어디에 끝에 올 건지 똑같은 간격으로 한번 이렇게 양쪽을 잘라줘 볼게요. 똑같은 비슷한 간격으로 잘라줘 보시고 요 간격에서 또 3등분을 한번 해줘 볼게요.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눈의 위치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기 눈의 위치로 한번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요게 이제 눈의 위치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눈의 위치가 이렇게 나올 거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코의 위치는 코끝이 여기니까 세모로 한번 그려보면 한 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입의 위치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여기가 이마 끝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마가 조금 넓으신 분은 이마 끝, 이마가 조금 짧다 싶으신 분들은 뭐 한 요 중간 정도. 이마를 넓게 그리면 조금 동안의 얼굴이 나오고요. 좀 짧게 그리면 조금 더 성숙한 이미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턱을 조금 짧게 그리면요. 또 동안의 이미지가 나오고 아이들의 이미지 또는 청소년의 이미지가 나오고 턱을 조금 길게 그렸을 때 조금 남자 아니면은 좀 어른의 여자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얼굴형은 그리는 사진이나 뭐 내가 보고 그릴 사진이 있다면 이렇게 얼굴 각도 잡아가지고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턱도 둥글려 주시고 지금 여기 코끝이랑 귀끝이 만나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지금은 조금 그냥 외계인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형태를 잡아서 그려주시면 얼굴이 절대 어색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줘 봤으니까 요거를 스케치를 살짝 털어내고요. 살짝 털어내고 스케치 그린 거는 살짝 털어내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되는지 제가 한번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은 보고 그리는 사진 없이 한번 마음대로 한번 어떻게 얼굴이 나오는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여자 얼굴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예쁜 여자 얼굴을 좀 그려볼게요. 이 선이 남아 있으니까 선대로 좀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눈에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눈의 각도를 재는 게 그 얼굴을 닮게 그리는 거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예쁜 소녀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쌍꺼풀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눈이 생길 거고 코는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는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하면은 코가 사실 부각되지는 않잖아요. 눈이나 입처럼 부각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콧대나 뭐 콧볼 살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입술 그릴 때는 이렇게 저는 약간 입술 중심을 먼저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웃는 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입술 살짝 두껍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머리카락도 그려야겠죠? 얼굴형 표현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머리를 어떻게 그리지? 오늘은 약간 잔머리가 있으면서 약간 포니테일한 그런 머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 안 그렸다. 눈썹도 약간 이렇게 저는 일자였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눈썹 한번 그려볼게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는 거라서 약간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얼굴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모두가 다 조금 그러실 거예요. 생각하는 이상적인 얼굴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다 보면 내가 어떤 얼굴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지 좀 알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니테일 약간 이렇게 똥머리, 요런 머리 예쁘잖아요. 요런 머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잔머리가 살짝 이렇게 나는 것도 예쁘죠? 이런 식으로 얼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선이 남아있다면 지워주시고, 자, 약간 머리카락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교머리가 살짝 나온 머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도 한번 그려봐 주시면 이렇게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는 인물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이 비율을 잡아봤지만 사람마다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나 각도가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패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갑자기 아이패드 소환.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김태리 배우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느끼는 김태리님의 이미지랑 세세하게 눈, 코, 입, 그리고 얼굴형까지, 그리고 귀 모양까지 관찰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보고 그린 사진을 찾았는데 보고 그린 사진, 똑같은 사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날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아이패드로 그렸지만 전 트레이싱을 한 건 아니고, 트레이싱을 했다면 이 사진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트레이싱을 한 건 아니고 노트북을 앞에다가 켜놓고 비율을 하나하나 관찰해가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조금 더 많이 거치기도 했고요. 사진을 보시면 김대리 배우님 눈꼬리가 생각보다 많이 처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처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입이 굉장히 작으십니다. 입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으시고, 그리고 코도 작아요. 코도 작지만 이 작은 코 안에서 콧망울과 콧볼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콧볼은 굉장히 크지만 콧볼은 상대적으로 작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눈 앞머리 각도 있죠. 눈 앞머리 각도와 눈꼬리 각도. 이 눈꼬리 각도를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눈 앞머리와 눈꼬리의 각도를 잘 관찰해서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가 끝나는 위치, 그리고 콧망울과 콧볼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눈과 코의 비율, 이렇게 눈끝이 내려왔을 때 요 코의 비율과 눈의 비율이 어떤지, 그리고 간격의 비율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재줘야 됩니다. 눈의 비율과 간격을 쟀을 때 간격이 눈의 간격보다는 살짝 넓게 이렇게 관찰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입은 턱 끝에서 코끝, 이 간격 안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코끝과 턱끝의 이 간격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 중심선을 그었을 때 코끝과 턱끝의 중심선에 입의 아래쪽이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동안으로 보여서 저는 턱이 짧다고 느껴졌는데 그리면서 봤을 때는 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입도 그만큼 작아서 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는 그 얼굴에서 생각보다는 길었습니다. 제가 동안 이미지로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입이 작으시기 때문에 하관에서 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턱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눈썹인데요. 눈썹의 모양과 두께, 눈썹의 모양과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렸던 사진을 복사해서 한번 눈썹을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일자 눈썹이었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눈썹을 한번 약간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약간 높이 솟은 눈썹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약간 얇고 높이 솟은 조금 정돈된 느낌의 눈썹 결이 살아있지 않은 그런 정돈된 느낌의 눈썹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렸을 때 사람의 인상이 확 달라지죠? 김태리 배우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눈썹이 조금 두꺼운 느낌. 그래서 이제 김태리 배우님의 느낌이 더 살았던 건데 이렇게 눈썹을 바꾸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돼버렸죠. 이렇게 눈썹 모양이 사람의 인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생각처럼 되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좀 잘 그리는, 그리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을 이겨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만의 방법을 죽어라 연구하고 연습했어요. 그 과정에서 물론 훈련 시간이 쌓일수록 스킬도 많이 길러졌지만 잘만 쓴다면 스킬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작은 포인트들, 노하우들까지도 알게 됐거든요. 저는 그런 노하우를 알게 된다면 초보도 더 빨리, 어쩌면 처음부터도 좀 그럴듯하게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림에 자신감이 붙어서 그림을 더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조금 더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림을 지금보다도 더 좋아하게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노하우를 조금씩 풀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지만 그림이 좀 막연하고 두렵다면 고정 댓글의 영상도 함께 시청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일주일마다 그림 잘 그리는, 그리고 그럴듯하게 그리는 꿀팁 얻어가세요. 그럼 안녕!